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데이터 어도비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CC, UX, UI 디자인을 하는 어도비 신규 제품이고요. 전체적인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먼저 잠깐 PT를 통해서 뭐 제품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본래 이제 제품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은 현재 베타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최초에 이제 릴리즈 되었을 때는 맥 OS만 지원이 되었다가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윈도우 10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OS 버전에 따른 차이로 뭐 기능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조만간 이제 윈도우 10 버전도 맥 OS에 추가된 기능, 맥 OS 버전에 이제 추가된 기능 모두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아마 올 지금 5월, 6월경에 이제 정식 버전이 릴리즈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아직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OS만 맞춰 주신다면 뭐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은 그 일반적으로 웹이나 이제 앱 개발을 하시는 곳에서 이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뭐 시안 작업이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 그 구성을 사전에 프로토타입으로 제작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최근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도 이런 앱 개발용 기능들을 다수 이제 업데이트 시키면서 많이 기능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전문적인 툴보다는 기능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에서만 제공되는 매우 좋은 기능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앱 디자인을 하시는 곳이라면 이 앱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은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에서 그냥 베타 버전으로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화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시안 작업을 하실 뭐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규격 또는 웹 페이지 규격 아니면은 뭐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는 사이즈로 직접 제작하실 수 있도록 바로 이게 간결하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뭐 간단한 튜토리얼을 직접 해보실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 7 플러스 기반으로 제작을 해볼 예정이지만 먼저 전체적인 그 데모를 완성된 모습을 먼저 살짝 보여드리고 간단히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은 그런 작업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XD,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보통 XD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XD에서는 그 각각의 그 모바일 웹 앱에서 보여지는 페이지라든가 전체적인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맥에서는 이제 이 터치 트랙바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다던가 두 손가락으로 또는 이제 이동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커맨드와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커맨드 그다음에 키보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를 하실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통해서 축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각각의 아트보드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구성이 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메뉴를 들어갔을 경우에 각각의 페이지에 연결되는 그 구조를 직접 유저분께서 연결하셔서 실제로 이 앱이 구동이 되는 화면을 사전에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신규 문서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아이폰 7, 6 규격을 클릭해서 이제 메뉴에 들어왔습니다. 아트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지만 이 상단에 이 아트보드 이름을 클릭하셔서 그 옵션 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셔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는 아직 XD가 뭐 포토샵만큼의 다양한 엄청난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이 UX 작업을 하실 때 꼭 필수적으로 있는 기능들을 다수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작을 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간단한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색으로 이렇게 컬러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형과 원형 개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형 개체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를 더 복사해서 보면 일러스트를 지금 최근에 사용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모서리에 라운드 코너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라운드 값을 줄 수가 있고요. 뭐 테두리 값은 이렇게 제외시킨다던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회전을 라운드를 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옵션 키를 눌러서 한쪽만 이렇게 라운드 값을 따로따로 준다던가 우측에서는 요 숫자 값을 직접 입력을 하셔서 동일하게 맞춰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그 드로잉 도구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은 다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브젝트의 사용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펜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펜툴도 이렇게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완성된 이 도구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핸들이 나타나서 추가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는 뭐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시 각진 형태로 변경이 되고 옵션 키를 눌러서 한쪽만 이렇게 조절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펜툴 도구도 제공을 하니까 물론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일러스트 같은 데서 대다수 작업을 하셔서 넘겨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 일러스트에서 제가 이렇게 미리 띄워놨는데요. 이런 벡터 디자인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카피하셔서 XD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색상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네, 색상을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옵션을 갖다 놓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쪽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정렬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선은 기본적인 앱 형태를 좀 먼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홈 아이콘도 갖다 놓고요. 홈 아이콘은 보통 이제 밑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이콘
원하시는 그 앱 디자인 형태로 다양한 소스들을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앱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개만 더. 이렇게 키보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구성을 했고, 네,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저는 포토 갤러리라는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포토 갤러리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고요. 글씨도 이제 다양한 폰트를 다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봉고딕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한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라이트 얇은 채로 기존에 만약에 포토샵이나 이런데 일러스트에서 사전에 구성해 놓았던 또는 작업해 놓으셨던 그 앱 디자인이 있다면 그냥 간단히 카피 앤 페스트 해가지고 붙여 넣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잠깐 보여드리면 이 파일 형태가 그 전체적으로 PSD 파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포토샵 같은 경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드래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D에다 붙여넣게 되면 비트맵 형태로 복제가 되고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냥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벡터 형태로 들어가고, 지금 경쟁 제품에 있는 그 스케치에서도 작업되신 그 디자인 요소들이 카피하셔서 SVG 형태로 내보내기 설정을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벡터 형태로 들어옵니다. 또는 웹브라우저에서도 특정 이미지 같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제가 잠시 비엔스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특정 이미지가 그 웹페이지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XD를 띄워 놓으시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비트맵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하신 대로 얼마든지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모든 툴과 이제 호환성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까지 넣었고요. 대표 이미지를 하나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이미지를 폴더에서 가져오기를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그냥 드래그 하셔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사이즈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깔끔하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스킹은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포토 갤러리라는 앱을 이렇게 제목을 이쪽에다 넣을까요? 이렇게 사이즈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레이어 기반으로 모든 개체를 이제 손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초기 버전에서는 이 레이어가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레이어와 이 심볼이라는 기능, 심볼도 이때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갤러리라는 이제 레이어 기반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폰트 설정 여기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투명도 설정하실 수 있고 채우기와 테두리도 가능합니다. 그 음영 부분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 이제 배경과 살짝 떠 있는 듯한
그림자 형태를 처리를 해주실 수 있고, 좌측 그 뭐 위치, 음영의 위치를 3 곱하기 3 위치에 뭐 6 정도의 값으로 처리를 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흐림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오브젝트 자체를 블러를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마 이 효과를 더 많이 쓰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블러 효과를 살짝 줘서, 또는 뭐 배경 이미지나 이런데 이런 효과를 이제 잠깐 사용을 하셔서 연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사용하실 수 있게 뭐 다양한 그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그룹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룹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은 요 개체랑 여기 이제 텍스트를 하나 더 복사해서 크기를 좀 줄이고 제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개체는 뭐 기본적으로는 레이어가 각각 독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함께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우클릭해서 그룹으로 잡아주시면 해당 그룹에 개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 되었고요. 혹시 지금 마이크 켜주고 계신 분은 잠시 마이크 좀 닫아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주고 계신 분은 좀 잠깐 닫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좀 넘겨서. 네, 그럼 앱 디자인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고요. 뭐 개체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또 그리셨을 때 이런 식으로 뭐 겹쳐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드로잉을 사용을 하시려고 할 때는 이렇게 그룹 하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 이렇게 결합하신다던가, 또는 뭐 잘라내신다던가 제외시킨다던가 교집합으로 이렇게 빼내신다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통한 이런 개체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불린을 적용해서 이제 개체를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옆에 아트보드, 두 번째 아트보드에 그 이미지를 한번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먼저 이미지를 임포트 하기 전에 이미지 구성, 그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채우기는 괜찮고 텍스트를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텍스트를 생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각각 이제 바둑판 형태로 배열이 되었을 때 해당 위치에 이제 이름과 그 텍스트가 같이 배열이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사전에 구성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룹으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으로 잡히면은 그 사각형 박스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그 XD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반복 그리드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복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하단과 우측에 이렇게 당겨서 놓으실 수 있는 그 가이드 메뉴가 생기는데요. 쭉 당겨서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구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놓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그리드가 잡힌 상태에서 뭐 간격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의 위치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이쪽에 넣어 주시게 되면 그 그리드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만큼 반복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완벽한 개체를 당장에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요 레이아웃에서 화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리 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이 지금 너무 회색빛이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 번에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특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름을 직접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직접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구성은 사용자분께서 하시는 대로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은 뭐 배경을 아까 살짝 블러를 한번 줘볼까요? 이 옆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이 이미지를 맨 뒤로 보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너무 또렷하게 보이지만 블러를 살짝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블러 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주게 되면 좀 더 이제 뭔가 디자인이 가득 차 보이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살짝 뭐 opacity값을, 투명도 값을 좀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은 했고요. 요거는 이제 돌아가기 버튼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체 같은 경우는 또 뭐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개체잖아요. 그래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심볼 제작으로 넣어 주시게 되면 요 XD 좌측 하단에 이 심볼 영역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 심볼 값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만큼 갖다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더블 클릭해서 요 색상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꾸시게 된다면 모든 개체가 동일하게 다 적용을 받습니다. 심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작은 개체를 중심으로 화면을 바로 확대하고자 할 때는 그 맥에서 커맨드 3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한 창에 가득 찬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완성된 화면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 화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갤러리 자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입력하셨던 내용이 더 밑으로 스크롤이 많이 되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트보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요 우측에 스크롤 메뉴를 원래는 없음이 아니라 세로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화면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까지 더 스크롤이 되면서 화면이 보여질 것이고요. 네, 전체 화면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D의 또 하나 좋은 기능은 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이 맥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폰 또는 iOS 기반으로 연결해서 다시 실제 디바이스에서도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어도비 앱을 쫙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서 어도비 XD라는 앱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USB로 연결을 했고요. 이 해당 데스크탑에서 XD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화면을 실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클릭하시는 화면 그대로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크롤이 또 되는 거를 바로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화면 창을 아예 연결해 놓으신 상태에서 옆에 작업을 바로 하시면 그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레이아웃과 다음에 뭐 아이폰에서 보여지는 색감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는 지금 뭐 그냥 디자인만 한 수준 정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XD 앱 좌측 상단에 보시면 프로토타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클릭을 해주시면 갑자기 이제 창이 좀 단순화되면서 클릭이 된 곳에 이렇게 우측에 그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요 페이지에서 요 메뉴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클릭을 하고 중간에 놓은 다음에 고라고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놓고 버튼은 그냥 깔끔하게 약간 라운드 지어 있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살짝 반투명을 좀 줘볼까요? 투명 주고 색깔은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버튼을 만들었고요. 요거를 그룹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쳤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토타입으로 다시 넘어가서 요 개체를 클릭하시면 요 화살표가 생기고요. 요거를 클릭했을 때 어떤 화면이 보일 것이냐,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상 그 아트보드 이름이 뜨고, 전환 방식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뭐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또는 위로 슬라이드, 왼쪽으로 밀기나 뭐 위로 밀기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고요. 저는 슬라이드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이동 효과에 대해서 그 부드럽게 시작했다가 부드럽게 끝나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시간은 0.6초. 그리고 이 화면이 넘어갔으니까 이 화면 상태에서는 다시 이제 넘어가는 왼쪽으로 되돌아가는 버튼이 있어야겠죠. 아주 기본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그래서 요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다시 요 첫 번째 아트보드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그 대화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는 오른쪽 슬라이드, 아래 내용은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기본적인 이제 갔다가 다시 오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우측 상단에 이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재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서 그 현재까지 제작된 화면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싹 넘어가면서 지금 아까 제가 연결했던 화면이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좌측 상단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 화면대로 다시 돌아가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구조로 이제 작업을 여러 가지 이제 아트보드를 추가를 하셔서 그 화면이 보여지는 구조를 구성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요 내용을 지워버리고 디자인에 가서 규격은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요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라고 가정을 하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넣어볼까요? 규격을 맞춰서 네, 이렇게 사진이 위치대가 되어 있고 뭐 이 사진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진을 터치했을 때 그 자세한 뭐 디테일한 정보를 여기다 넣으실 수가 있겠죠. 이 아이콘은 지우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넣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뭐 이런 구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X 버튼 이거를 복사를 해서 XD 한번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쳐넣게 되면 원하는 곳에 뭐 이렇게 아이콘을 이렇게 그려놓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프로토타입으로 다시 넘어가서 요걸 클릭했을 때 요 화면이 나오게 하겠다. 요거는 이제 뭐 슬라이드를 디졸브를 한번 해볼까요? 디졸브를 걸어주고 서서히 나타나게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고를 누르고 화면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이 화면으로, 그리고 다시 X를 누르면 X에는 기능을 안 걸었군요. X에는 다시 이 화면으로 가게끔. 네,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디졸브 됐다가 끄면 다시 원 상태로 나타나고 자기 초기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화면을 구성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뭐 앱을 개발하는 뭐 개발 회사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뭐 녹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고 뭐 넘어가고 이렇게 보고 X 누르고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간단한 과정을 녹화를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탑에 뭐 녹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그 핸드폰에서도 제가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터치를 했을 때 바로 반응을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XD는 사실 여기까지 이제 기능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요 최종적인 작업은 아직까지는 익스포트가 그냥 이미지 파일,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 형태가 PNG 또는 SVG, SVG 뭐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웹 기반 벡터 이미지 포맷입니다. PDF 형태로 지금 내보내기가 가능하고요. 요 결과물을 아직까지는 뭐 HTML 형태로 출력을 하거나 그런 기능은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실제 빨리 확인하고, 네, 내용을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거에 기능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기능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분과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웹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링크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프로젝트가 이제 온라인에 업로드가 자동으로 되면서 그냥 URL만 클릭하고 들어가셔서도 다른 분들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용 의견을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페이지가 이제 링크가 만들어지면 다른 분들은 뭐 모바일이나 또는 데스크탑에서 그냥 이메일로 공유된 URL을 타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고 옆에 댓글 같은 걸 다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링크가 만들어졌는데요. 링크 복사한 다음에 새 창을 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제작했던 간단한 포토 갤러리 앱이 지금 시안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클릭도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내용을 보시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요 채팅창에다가 뭐 채팅창은 아니지만 메시지 뭐 매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요 페이지만 가지고도 이제 의견 교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뭐 XD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제가 빨리 진행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기타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어김없이 저희 온라인 세미나 들어주신 분들께 지금 선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